안녕하세요, CG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CG를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 회사에 오래 말뚝박기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프리랜서 먼저 장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유롭다가 제일 큰 장점이죠. 다른 이의 간섭 없고, 그쵸. 뭐 상사라든지 선배라든지 그쵸.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쵸.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닐 때보다 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그쵸. 있지 않을까요? 이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데, 일단 인맥과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 있다면 연봉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같은 걸 뭐 한 번에 뭐 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쵸. 한 번 벌 때 크게 벌 수 있으니까. 한탕 크게 네, 한탕 크게 하는 거죠. 거기서 더 잘 되면 자기만의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요. 그 인맥이나 뭐 실력이 잘 갖춰져 있고 꾸준하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면은 회사를 차려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프리랜서 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되는 케이스를 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점점 이제 신뢰를 쌓아가면서.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도 좀 쌓이게 그쵸.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일이 점점 개수도 많아지는데 큰 규모의 프로젝트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되어서. 창업해야지 하고 하신 분들보다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네, 되는 케이스 분들의 얘기를 은근히 꽤 들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프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원하는 프로젝트를 골라서 할 수 있는 좀 유리함이. 내가 볼 때 이거 괜찮은 프로젝트다 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면 되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좀 거절을 하고. 회사는 그냥 막 다 해야 돼. 네. 진동하신 게 어떨까요? 회사 같은 경우는 나의 선택의 여지 없이 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반면에 프리랜서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저도 이제 이런 건 있었어요. 이 작품 참여하고 싶다. 이 작품 좀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초반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맥이 마침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뭐 그런 프로젝트를 마침 하고 있다 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진짜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네, 그쵸. 그게 가능해지죠. 이력으로도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장점이 이 정도? 네, 그 정도가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단점이 있죠. 꽤 많죠. 저희가 좀 사전에 좀 이렇게 대본을 정리했는데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꽤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불규칙하다. 프로젝트나 뭐 수익이 불규칙하다는 겁니다. 항상 일이 있으면 좀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일이 많을 때는 막 왕창 오는데 또 그걸 다 감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프리랜서라면 뭐 예를 들어서 10개 프로젝트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은 뭐 5개다. 그럼 5가지는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비수기 같은 경우는 3개, 2개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하신 분하고 결혼 안 하신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결혼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나가는 금액이 있거든요. 또 가장이시면 네, 그쵸. 아이까지 있으면 더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토이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에서 프리랜서는 굉장한 좀 모험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모험이 될 수 있죠. 네. 너무 일 크게 벌리는 거를 또 싫어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받으려고 하면 한 사람이 일하면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팀으로. 그 창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건 싫어갖고. 네,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사실. 아실 거예요. 만약에 몇 명이 제대로 된 퀄리티가 안 나오고 시간 안에 안 나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압박을 내가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이 있는 거죠. 불안정하다는 게 너무 안 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될 것도 잘 돼도 그걸 불안정하게.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관리를 잘 하신 분들에게는 뭐 단점이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생활 리듬이 좀 밸런스가 붕괴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밤낮도 바뀌고, 네. 그러면 이제 건강도 좀 많이 안 맞아요. 좋아질 수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프로젝트가 과부하가 될 정도로 받을 때가 좀 있거든요. 막판에 확 몰아서 또 해야 된다든지, 진짜 관리를 잘 못하면, 관리하더라도 이게 너무 과부하되면은 그것도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프로젝트가 1개다 또는 2개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너무 많으면 이게 이제 3개, 4개, 쫙 밀리면서 5개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힘듭니다. 폭탄이 돼버려갖고요. 장난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자칫 관리를 못하면 어려워진다. 회사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일정이 다 파이프라인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팀워크로 배정이 돼 있고, 혹시나 변수도 생각해서 다른 대비 인력들도 있고, 프리랜서는 이제 혼자서 그걸 다 관리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만약에 잘 못 돌리거나 자기 할당량 이상이 돼버리면 그 밸런스가 붕괴돼서 고생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단점이, 이게 이제 프리로 일하면은 아무리 이제 뭐 좋은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하더라도 그러다가 정식으로 또 입사를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정식으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인정 안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좀 더 네. 많아요. 네. 정직원의 딱 그 서류상에 그 경력만 인정하는 경우가 보통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될 때 다른 좀 연차가 좀 적은 사람들에 비해서 프리 경력이 뭐 많더라도 자칫 그게 이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단점이 또 있나요? 또 있죠. 이제
단점 엄청 많은데? 꽤 많아요. 네. 프리는 거의 혼자서 하다 보니까 실력이 퇴보될 수 있는 확률도 좀 열려있다.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보는 시야도 그쵸. 객관적이지 못하고. 거의 독학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애초에 좀 실력이 좋으면 공부도 좀 평소에 좀 하고 그러면 좀 큰 상관은 없겠지만 근데 애매한 그 상황에서 하시면은 실력적으로 정착되거나 그렇게 일을 여러 개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거나 이렇게 짬내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만 계속 받다 보면은 하는 것만 계속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멈추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배울 사람 없다라는 게 되게 갈증을 심하게 느꼈어요. 회사에서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 근무의 장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 아직 다 안 됐나요? 더 해요? 다른 문제도 좀 있습니다. 대출. 프리랜서는 대출이 잘 안 돼요, 사실. 조언 있잖아요. 아, 조언 있잖아요. 조언해야죠. 대본 보고 계신가요 지금? 알겠습니다. 프리랜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인맥이나 실력적인 부분이나 자기관리 이런 거를 잘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사실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프리랜서를 하게 되는 경우가 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프리랜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많지 않죠. 회사에서나 이렇게 좀 오래 경험을 쌓고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쌓고 나서 그쵸. 한 5년 차, 7년, 10년 이런 분들이 독립적으로 하시는 케이스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인맥이 좀 약하더라도 실력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인맥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관계? 그런 게 또 안 맞아 버리면 일이 또 끊길 수도 있거든요. 프리랜서를 좀 꿈꾸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회사 경험을 좀 하고 나서 하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그 와중에도 정말 사업성 DNA가 뛰어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좀 안 좋은 결과를 좀 많이 봤어. 그러면은 뭐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실력은 실력대로 정착되면은 재입사를 하고 싶어도 그것도 나중에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칫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좀 이른 프리랜서 선언이. 뭐 실력이 제대로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은 높은 수준의 퀄리티의 작업을 경험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하던 것만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홍보 영상 이런 쪽으로만 될 수도 있어요. 또 홍보 영상도 너무 쪽으로 갔나요? 예, 시즈맨님 알아서 편집해 줄 것 같은데. 정말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비가 또 좀 중요해요. 그쵸. 집에서 일을 해야 되고 렌더링 같은 걸 또 걸어야 되면 3D 같은 경우는 렌더팜이 없으니까 그래픽카드가 좋다거나 CPU가 좋다거나 그렇게 돼야 되겠죠. 피지컬 싸움 같아요. 저는 요즘 CG도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슨 컴퓨터는 다릅니다. CG 쪽은 좀 다릅니다. 달라 좋은 장비 했더니 더 좋아. 더 좋아요. 더 예. 좋은 퀄리티 나옵니다. 그리고 뭐 세금 관리를 또 잘해야 한다는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리고 프리랜서가 되면은 사실 회사 다닐 때와는 또 다르게 자기가 쓴 거, 벌어들인 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세금 처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를 쓰는 게 낫나요? 1년에 한 8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더 낫죠. 결혼 여부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하시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안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집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작업 공간이 따로 있어야 돼요. 가족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이 안 됩니다. 집중도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작업할 공간이 따로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는 좀 제너리스트 기반의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3D 같은 경우는 약간 제너럴리스트 성향을 띠게 되고 2D 같은 경우는 또 다르지 않나요? 그래도 좀 스페셜리스트긴 한데 이게 공부가 사실 끝이 없거든요. 그쵸. 그 캐나다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2D 출신 대표님이 계시는데 네. 이분은 이제 원래 2D 출신이신데 2D도 하시고 네. 카메라 연출이라든지 이런 쪽 공부도 하시고 슈퍼바이저 역할도 해야 되니까 전반적인 지식을 다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3D 제너리스트의 색깔이 다르긴 한데 이 영역에 맞는 또 제너리스트 기반의 성향을 좀 띠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프리랜서는 좀 더 생명 연장이 된다고 해야 되나? 다양한 일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2D, 3D 막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 중에 뭐 메인 무기는 있겠지만 그쵸. 이 프리랜서 하실 때는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3D 쪽으로 있고 2D 쪽으로 있고 그리고 모션 그래픽 쪽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장기 근속 장기 근무를 한번 얘기해보죠. 한 회사를 이제 오래 다니는 데 있어서 장점을 한번 얘기해보죠. 굉장히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따로 이렇게 하시다가 접으신 다음에 회사로 들어가신 실력 좋은 실장님께 들었는데 그때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속된 돈이 약속된 날에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게 되게 감사함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이거는 생각이 나네요. 프리랜서를 해보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한 수익이라는
직장이라는 게 되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 좀 실력적으로 스페셜리스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계속 깊이 할 수 있고 퀄리티 높은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동료분들과 상사, 선배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맥 쌓는 가능성의 그 장이 열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쵸. 사실 저도 이제 나중에 프리로 나오긴 했지만 그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저희가 신입 때 함께 일했던 이런 동료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은 다 실장님급 되지 않았을까요? 네, 뭐 실장님급도 돼 있고 대표님, 뭐 실장님. 네, 뭐 슈퍼바이저라든지 되게 중요한 위치에서 큰 덩어리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이제 위치들이 된 거예요. 그때 네. 당시에는 같은 동료였는데 그쵸. 그때 인맥이 수년 뒤에 엄청 큰 도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워크플로우가 딱 잡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요. 이미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좀 큰 프로젝트, 특별한 프로젝트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큰 것 같아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프로젝트를 다른 곳에서도 받아오기도 힘들고 회사가 아니면은 주지를 않습니다. 받다 하더라도 그거 감당을 못해요. 네,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장비라든지 네.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노하우라든지 회사 같은 경우는 전통이 있고 프로세스가 딱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 분이 그 그림의 일부분은 작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전체를 책임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워크플로우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회사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워크플로우 시스템이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하우스 툴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올리고 주고받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 시스템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좀 차이가 사실 있어요.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네. 랜덤한 경우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관리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디서도 좀 배우기 어려워요. 그쵸. 그냥 개인으로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분야라서 이거는 튜토리얼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찾기가 힘듭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또 다르거든요. 맞춤이어갖고 조금씩 다릅니다. 또 이제 프로젝트의 관리 때문에 요즘은 이제 샷건이라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관리 시스템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회사에서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토이리님은 약간 금융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런지 이런 장점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뭐 집을 장만하고 이런 쪽에 있어서 대출이 잘 된다. 네. 네, 그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건 이제 프리랜서의 경우는 대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왜 회사에 다니면서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럼 그 연봉이 한 2배 정도에서 3배 정도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완전 사회 초년생 분들은 그렇게 관심이 있거든요. 없을 거예요, 아마. 보통 저도 그렇고 대출의 대자만 들어도 내 인생이 절대 들여보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대출 없으면 거의 못 사는. 그쵸.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엇나갈 수 있긴 한데. 갑자기 좀 재테크 네. 쪽으로. 네, 재테크 쪽으로. 토이리님이 굉장히 참 CG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 뭐 제너럴리스트입니다.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아요. 박식하시더라고요. 네. 뭐 대출을 잘 이용해야 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인드 차이가 달라요. 그런 대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무튼 그런 네. 금융 혜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몸값이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 이거를 하나 목록을 넣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이건 또 되게 특수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몸을 담았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엄청 덩치가 커져갖고 만약에 이제 상장까지 됐다. 네. 거의 뭐 원년 멤버에 가까우시다. 메리트가 네, 있죠. 뭐 보너스를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빅뱅이 일어난다. 천문학적인가요?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되게 드문 경우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다. 되게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꼭 그게 아니더라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회사에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높게 챙겨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사라는 거는 그 안에서의 재밌는 프로그램들 경험이 좀 많다 그런 게 느끼더라고요. 뭐 해외 연수라든지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운동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연말 행사라든지 네. MT라든지 프리랜서가 혼자잖아요. 혼자가 편하신 분들은 그게 좋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 반면에 또 이런 단체 생활을 통한 즐거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회사를 찾으면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단체로 종무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좀 맛있는 것도 잘 갈 수 없는 기회인데 혼자서는 단체 영화 관람 뭐 이런 거 할 때도 있었고요. 파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는 좀 가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활동에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과 또 어울릴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 이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또 회사가 장점이 더 많네요. 근데 그것과 이제 자유와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런 10트럭을 갖다 줘도 자유하나에 못 미친다. 네, 그죠. 자유라는 게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지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살을 내주고 피를 넣네요. 그런가요? 비유가 네, 있네요. 등가 교환이죠. 등가 교환. 자유의 무게가 무겁다. 좋은 또 사자성어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사자성어인가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멘트인데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멘트입니다. 저의 문외함이 또 들통나는데, 자 그럼 이 회사에 단점이 또 있죠. 네, 그렇죠. 없을 수가 없죠. 가장 큰 단점은 억압된 삶? 가장 크죠, 그게. 정해진 출근과 정해지지 않은 퇴근. 지금 좀 그런 억압된 느낌이신가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자유롭죠, 저요. 네. 아무튼 중간인 것 같아, 딱 지금. 속마음 잘 들었고요. 네. 이건 카메라 끄고 따로 좀 얘기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집 잘해주세요, 편집자님. 시키는 일을 주로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쵸. 이게 자칫 사람이 되게 수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함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처음 시리니 때 비해서 그런 건 오히려 좀 줄어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력적으로는 당연히 그때보다 올라갔지만 자유롭게 뭔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예술적으로 보수적으로 되는 느낌이랄까? 아무래도 검증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도전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행동적으로도 좀 수동적인 스타일이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키는 거 외에는 안 하게 되는. 이 동료나 상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루프에 빠질 수 있어요. 수동적으로 하면 왜 수동적으로 하느냐, 그럼 이제 능동적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왜 시키지 않은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뭐 어쩌라는 거죠? 무한 루프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이 단점은 토리님이 꺼내신 얘기인데, 이건 뭐 회사의 이제 복불복이긴 하거든요.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상사분을 만나게 되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게 받을 수 있다. 많이 받으셨었나 봐요. 상황에 따라서 복불복이에요. 그쵸? 진짜 좋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도 있고요. 저도 이제 들은 건데 욕을 너무 많이 하는 뭐 이런 스타일의 상사가 있으시대요. 그리고 이제 인격적인 모욕적인 화법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망을 되게 많이 친다. 그 의자에 자기 자리에 짐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음 날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짐도 다 버리고 도망쳤다고 하는 거예요. 특이 케이스인데. 약간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네. 실화를 바탕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네. 저도 아는 실화가 좀 있긴 한데 되게 강한 성향의 상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밑으로 한 8분이 한 번에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개월에 한 4명씩 묶음으로. 묶음으로 또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공존하는 사회다 보니까 맞아요. 회사라는 게 단체 생활에 적응 못하면 힘겨워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어떤 단체에도 잘 적응하는 너무 뭐 넉살 좋기도 하고 뭐 그런 케이스에 그런 분들도 있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와 대단하고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물에 들어가도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뭘 해도 똑같은 행동인데 이 사람이 하면 그냥 뭔가 밉지 않은 타고난 관상인가요? 관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사주? 그렇죠. 타고난 약간 사주가 그런 분이 있는 거죠. 샤머니즘 쪽에 좀 아니, 저 샤머니즘 아닙니다. 있으신 것 같으셔서. 그 샤머니즘 아니에요. 역학의 통계학입니다. 아무튼 그런 쪽 공부를 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꽤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관심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시키는 거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내가 원치 않는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다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된 그 정해진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는 되게 감사한 거지만 딱 그 오랜 시간 동안 좀 정해진 그 몸값에서 좀 거기 그 이상을 뭔가 뛰어넘는 게 좀 한계점이 있다. 2년, 3년 이제 근무했는데도 연봉이 거의 오르지 않는? 뭐 올라도 몇백만 원? 네. 조금 오르거나 회사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원활한 회사 생활을 위한 조언도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너무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좋게 노력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CG 관련된 특화된 분야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술계 쪽의 이런 분들이 어쨌든 CG도 예술 쪽의 하나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기 작업에 대한 프라이드, 연차를 떠나서 맞아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막 아직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조금 낮추고 생활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지혜롭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좁아요, 이 세계가. 그래서 한 달이 건너면은 바로 보입니다. 내 눈에는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지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 위에서 원하는 걸 해야 돼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그 말에 따르고 자기의 프라이드가 좀 발동이 된다,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제한 정도 해보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심해지면은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걸 있을 수 있죠. 결국은 좀 나중에 많이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참고 좀 무탈 없이 회사 생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셨었나 보네. 많이 싸우고 그만두고요? 아니. 많이 참으셨나 봐요. 아니 이제 많이 참아야겠다라는 거를
본인 깨달았죠.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정 컨트롤 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가 네.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저기 따로 그때 너무 내가 어렸고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인사를 뭐 드립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배움의 자세를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작던 크던 내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일단 회사에서는 무조건 배울 거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라도 뭐 기술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그 워크플로우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그 사회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회사가 배움의 장인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그 프리랜서와 또 한 회사의 말뚝박기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눠봤고요. 꽤 얘기가 길어졌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또 열작 질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